아프로디테 탄생에 관해서는 가장 유명한 것은 헤시오도스라는 사람의 신통기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 사람에 의하면 아프로디테가 바다 한가운데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 장면 그림으로 한번 보실까요? 비너스의 탄생. 예, 이건 이제 아프로디테 탄생을 그린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름다운가요? 신비롭긴 해요. 뭔가. 아, 신비롭. 네, 조개 안에서. 다 커서 태어났네. 태어나면서 금방 컸을 수도 있고요. 박지원 도수트님, 이 그림 속에 아프로디테의 이름의 비밀이 숨어 있다고요. 네, 지금 조개 껍데기를 타고 있는 아프로디테 쥐를 보시면 이 바닷가에 보글보글 잔잔한 거품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 거품을 그리스어로 아프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거품에서 태어난 여신이라는 뜻으로 아프로디테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인들은요, 이 1년을 12달로 구분을 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달을 4월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4월을 아프로디테 여신의 앞글자 머리글자를 따서 에이프럴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4월의 유래가 아프로디테에서 네, 나온 맞습니다. 거네요. 네. 고대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가 썼다고 알려진 그 호메로스 찬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아프로디테의 아름다움이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신들에게 달콤한 열망을 끌어올렸고 게다가 필멸하는 인간 종족과 하늘을 나는 새들과 모든 짐승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땅과 바다가 낳는 그 많은 모든 것들을. 결국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갓 태어난 아프로디테는 서풍의 신 죄피로스로 인해 한 섬에 도착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키프로스였습니다. 이 모든 남신이 아프로디테의 이 눈부신 미모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서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는 그런 열망을 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아프로디테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동안 이 올림포스에서는 제우스가 올림포스의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자식들 중에 아주 똑똑하고 똘똘해 보이는 그런 그 녀석들을 이렇게 골라서 12명 올림포스 신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바로 이때 아프로디테도 이 12 올림포스 신들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프로디테는 뭘 담당하겠습니까? 미의 아름다움, 사랑, 욕망 이런 것들을 담당하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고 또 사랑으로 넘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아프로디테에 대해서 많은 신들이 또 내가 아프로디테의 남편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데 최고의 신 제우스와 신들의 여왕인 헤라의 첫 번째 아들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입니다. 일단 너무 늙고 추레해 보이죠. 네, 그리고 지팡이를 갖고 있는 게 다리를 절고 있어요. 대장간에서 일했기 때문에 항상 땀에 쩔어 있어서 악취도 고약하게 났었습니다. 때문에 이 그리스 신화에서 여신들에게 가장 비호감인 신이 바로 이 헤파이스토스 신이었다고 해요. 어떡해. 아프로디테랑 헤파이스토스가 결혼을 하게 되고 헤파이스토스는 자기와 아내가 되어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정말 잊힐 수 없는 그런 선물을 하게 되는데 뭐지? 한번 그림으로 볼까요? 허리띠? 저 과일? 어머, 여러 가지가. 아프로디테가 띠를 하나 두르고 있죠. 저거를 캐스토스 히마스라고 그러는데 저게 그 신비한 힘을 갖고 있었대요. 여기서 문제 한번 내겠습니다. 네. 헤파이스토스가 준 마법의 벨트 캐스토스 히마스에는 어떤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이 뭘까요? 정답. 아. 외모의 완벽함과 더불어서 그냥 남자를 다 유혹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치명적인 힘을 주는 벨트 아닐까요? 남자를 유혹하라고 벨트를 줬다고요? 더 천하무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 여자를. 아니
본인 와이프인데? 본인 와이프인데 남자를 유혹하라고 벨트를 아, 줬다고? 유혹할 거라고 예상 못 했겠죠. 예? 용도가 남자를 무슨 유혹하는 말이에요? 거라면서요. 진짜 남자를 유혹하라는 게 아니라 그 네. 정도로 더 매력적인 여자로 만들어주겠다. 세상에서 제일 매력적인 여자로 만들어주겠다. 그 여자가 내 와이프다. 그러니까 매력 발산이 되는 거예요, 벨트에서? 그러면 딴 생각할 텐데 또 그러면? 그러게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헤파이스토스가 똑똑하지 못했던 게 분명하네요. 정답입니다. 이 벨트가 있게 됨으로써 정말 자기가 원하는 누구든 유혹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그럼 생각해보니까 저 벨트가 위험하긴 하네요. 불륜이 더 심해질 수 있겠네. 그러겠죠. 그렇죠. 가뜩이나 매력적인데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만들어 준 날개를 거니까. 달아줬어. 어떤가요? 굉장해 보이네요. 식스팩. 네, 식스팩 있고 아레스네요. 네. 헤파이스토스와는 달리 아레스는 제우스와 헤라 이 두 최고의 신의 혈통에 걸맞게 아주 완벽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단한 몸매, 남다른 체격, 최고 미남이로 꼽혔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 그 남편인 헤파이스토스랑은 달리 굉장히 잘생긴 아레스에게 또 슬슬 마음을 주게 되고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와, 헤헤이 참. 바로 아레스와 아프로디테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어깨에 이렇게 아프로디테가 팔도 거치고 그리고 사랑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만족스러운 모습.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눈에 띄는 거 있습니다. 벨트. 네, 벨트. 이걸 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트의 효과를 보면서 아레스를 완전히 사로잡게 됐다. 진짜 알고 잘못된 선물을 줬네요. 네. 네. 박지훈 도슨트님, 이 아프로디테와 아레스를 그린 또 그림도 재밌는 게 또 다른 그림이 있다면서요? 네, 먼저 그림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이 장면은 아프로디테와 아레스가 사랑을 나눈 이후의 모습입니다. 진짜 뭐 기진맥진했네요 지금. 네. 네, 아레스는 너무 깊이 잠에 빠져서요. 지금 반인 반수 사티로스들이 이 소라 고둥으로 큰 소리로 이제 깨우고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 아프로디테는 불만족스러워 네. 보이는데. 아쉬웠나 봐요. 뭔가 만족할 수 없다는 듯이 불만족한 모습인데요. 이 그림은 사랑이 전쟁의 신마저도, 그러니까 전쟁마저도 무력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교수님 근데 이런 아프로디테의 불륜 행각 예. 뭐 무사히 잘 넘어갔나요? 발각 안 됐나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발각되죠. 됐겠죠. 아유, 그쵸. 꼬리가 네. 길면 잡히죠. 그렇죠. 맞습니다. 어느 날 태양마차를 몰고 하늘을 날던 태양의 신 헬리오스가 목격하고 만 거죠. 이거 가만둘 수 없다 생각을 하죠. 찔렀구나. 예, 맞습니다. 헬리오스는 곧장 헤파이스토스에게 가서 두 신의 불륜 사실을 알렸습니다. 맨 왼쪽이 찌르는 사람이다. 그렇죠. 저게 태양의 신 헬리오스입니다. 네. 번쩍번쩍 빛이 나죠. 그리고 당황해하는 모습의 헤파이스토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리고 아프로디테에게 그 매력의 띠까지 줬는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눈이 휘둥그레진 겁니다. 이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을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것 보게 조카. 이런 이야기를 내 입으로 하다니 정말 슬프구려. 내가 아프로디테와 아레스가 미래하는 장면을 목격해.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죠?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그 둘에게 합당한 벌을 내릴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헤파이스토스가 생각한 벌이 뭐였을까요? 아내에 대해서. 벨트를 아주 그냥 잘라버려요. 싹둑싹둑. 예상되는 장면은 있죠. 만천하의 공개에서 아프로디테는 아레스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얼마 후에 이제 작전을 짜는 거죠. 헤파이스토스가 아프로디테에게 얘기합니다. 저기 내 일터인 lem노스 섬에 며칠 갔다 올 테니 잘 지키고 계시오 하고 집을 비우게 됩니다.
아프로디테는 남편이 멀리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웬 기회냐.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아레스를 당당하게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참, 이거 이런 거 실제 있는 일이잖아. 실제로 이런 일도 있다요, 그러니까 있대요. 드라마들이 여기서 따왔나 봐. 드라마도 이런 데서 그렇죠. 그런데 그냥 헤파이스토스가 그냥 간 게 아니겠죠. 둘이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활짝 열리면서 돔이 열리는 거죠. 이렇게. 유리벽이래. 그런 거랑 좀 비슷해요. 근데 이 둘이 도망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가늘게 청동 실을 만들어가지고 그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물을 만든 거예요. 야, 그래서 둘이 사랑을 나누는데 거기에 탁 쓰이게 됐죠. 그래서 둘은 꼼짝없이 알몸의 상태에서 올림포스 신들에게 발각이 되게 돼요. 야, 이거 현장을 제대로 덮쳤네. 네. 예. 다 있네요. 네, 헬리오스도 있고 그렇죠. 제우스, 헤라도 있고. 헤라가 이러고 있죠. 아이고 두야 하고. 아이고 망측스러워라. 아이고. 자, 이렇게 보세요. 둘이 저를 속이고 이렇게 못된 짓을 저질렀습니다. 여기 합당한 벌을 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창피했겠다 아프로디테. 예. 자, 그렇다면 이 신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근데 뭐 이런 거 아니야? 근데 둘이 더 잘 어울리는데? 이런 거 아니야? 기왕 이렇게 된 거. 기억이 이렇게 된 거. 네. 쟤네 둘이 진짜 잘 어울린다. 어머. 이런 반응이 있었고, 그다음에 헤파이스토스에 대한 어떤 동정이나 이런 거보다는 헤파이스토스 쟤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발프적 그리스도는 어떡해. 문제. 그리고 아프로디테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남편에게 자기가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는데 일만 하고 그래서 자기랑 소원해졌는데 자기 책임도 날 외롭게 있는데 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나를 망신을 줘? 그러면서 더 이상 헤파이스토스와는 그 상대를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레스랑 아프로디테는 오히려 공식적인 커플로 인정이 돼버리고 뺏겼네. 예. 게다가 오히려 올림포스의 대부분의 남친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아레스처럼 예. 불륜 한번 해볼까. 아, 내가 먼저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야, 그럼 헤파이토스 또 이거 삐질 텐데. 헤파이스토스는 뭐 득본 게 없네요. 그렇죠. 게다가 여러 명의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큐피드로 잘 알고 있는 에로스 에로스? 신입니다. 에로스가 바로 전쟁과 매력 사이에서 태어난 아. 신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의 화살을 가지고 천사처럼 날아다니죠. 아주 귀엽고 작은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두 가지 종류의 화살이 있다고 그래요. 교수님 그 네. 남신들이 오히려 아프로디테에게 더 욕심을 냈다고 네.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아레스를 만나는 동안에는 다른 유혹은 없었어요? 있었죠. 아레스와 공식 커플로 인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여러 남신들과 남자 인간들과도 아레스가 사랑을-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전쟁의 신인데. 아래 또 당하는 거지 또 그렇게. 근데 어쨌든 이 두 신은 정말 사랑을 나눴다고 해요. 아이고.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다. 굉장히 잘생긴 남자아이였는데 헤르마프로디토스. 저 주인공들 이름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이름만 보면 이 둘이 헤르메스와 아프로디테의 자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아, 근데 이 헤르메스뿐만이 아니었어요. 술의 신 디오니소스도 아프로디테에 대한 마음을 갖고 둘이 사랑을 나눴다는 얘기도 전해져요. 또 바다의 신 포세이돈도 둘 사이에서도 사랑이 이루어졌다. 와.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곤 대단하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프로디테가 올림포스의 남신들과 두루두루 바람을 피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아프로디테는 사랑과 아름다움이라는 무기로 자신만의 권력을 만들어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무시하거나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이 아프로디테가 되게 잔혹한 면도 있었습니다. 키프로스 섬에는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던 관행이 있고 신전도 있고 그랬는데 아프로디테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소문이 나오니까 키프로스에 살던 사람들이 그 수호신으로 그 경배하는 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니네들이 나의 욕망을 모욕하고 나를 섬기지 않아? 참을 수 없다. 그러면서 어떤 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두 번째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무슨 벌일지? 자, 아프로디테가 자신을 섬기지 않는 키프로스 여성들에게 내린 벌로 인해서 이것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뭘까요? 정답. 혜성 씨. 키프로스 여성들이 네. 그 이제 몸을 파는 일을 하게 됐어요. 매춘. 아, 매춘을 하겠다. 여자로서 너무 이렇게 치욕스러운 일일 수 있잖아요. 네. 하세요. 오답이죠. 일단 규현 씨 얘기 들어보고. 아 정답이구나. 눈치가 정말 빨리지고. 네. 일단 혜성 씨 정답입니다. 아. 규현 씨 뭐라고 그러시려고 그래요? 일부 다처제를 하게 됐다라는 얘기 생각했는데. 그것도 그럴싸하다. 아, 놀랍게도 아프로디테는 너희들이 나의 이 자유분방한 사랑을 무시해? 그렇다면 너희들의 수치심을 빼앗고 주체할 수 없는 욕구를 불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매춘부로 만들었대요. 실제로 이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기원전 5세기부터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기 100개의 그 방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방이 어쩌면 그런 방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그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에도 그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곳에 사는 여자는 누구나 다 일생에 한 번 아프로디테의 신전에 앉아 있다가 낯선 남자와 동침을 하게 되었다. 아프로디테가 별로 전 싫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름다운데 성격이 그래.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자, 이렇게 아프로디테는 매몰찬 그런 징벌을 내렸지만 자기를 숭배하는 신들에겐 한없이 많은 은총을 내리는 또 좋은 신이었다라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내키는 대로 저지르는 이 아프로디테 행보는 더욱 거침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아프로디테에게 표적이 된 한 남자가 등장하게 되죠. 우아한 자태의 이 미남은 여신의 새로운 불륜 상대로 낙점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불륜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죠. 아프로디테의 남성 편력으로 태어난 아이가 로마 제국의 영웅이자 신화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역사를 열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 네. 아프로디테가 이번에 사랑에 빠진 남자는 어떤 인물인가요? 네. 어떤 인물인지 한번 그 그림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자, 수줍어하는 모습이 아프로디테고 오른쪽이 굉장한 미남으로 알려진 인물인데 트로이아의 왕족입니다. 이름은 안키세스. 어느 날 산에서 그 왕족의 가축을 보살피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안키세스를 우연히 아프로디테가 지나치면서 보다가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로디테가 설레는 마음으로 바로 다가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아지트라고 할 수 있는 키프로스 섬에 가서 아무튼 목욕을 하고 좋은 향이 나는 그 기름 바르고 그리고 황금 장신구 그리고 귀걸이, 목걸이 치장하고 안키세스에게 다가갑니다.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나는 저 아래에 사는 누구다 그러면서 둘이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 안키세스는 깜짝 놀라게 되죠. 그냥 평범한 여염집 처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프로디테예요. 아프로디테가 자신의 모습을 딱 드러내면서 그 안키세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엄청난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혜성 씨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안키세스 잘 들어요. 내가 곧 당신의 아들을 낳을 거예요. 이 아이는 장차 트로이아를 지배하고 그의 후손들은 거대한 나라를 세우고 영원히 지속될 거예요.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프로디테는 안키세스의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아이가 바로 아에네아스가 됩니다. 아에네아스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안키세스 사이에서 태어난 반인 반신의 영웅 종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는 훗날 역경을 딛고서 로마 건설의 초석을 마련하게 됩니다. 내일 안 씻는 날이야. 좋겠다. 그래. 너무 좋겠다. 안 씻는 날이 있어?
이게 여자들의 대화입니다. 근데 가인아 넌 좀 씻어야 될 것 같아. 지금 며칠째 안 쉬는.